먼저 저는 이렇게 파자마 하나와 후디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원지를 크게 입고 싶으신 분들은 내 사이즈보다 훨씬 더 큰 후디와 파자마를 준비해 주셔도 돼요. 그리고 요 두 장을 이렇게 겹쳐 놓는데요. 요거는 개인의 키에 맞춰서 어느 정도 겹치면 좋을지 입어보고 결정하시면 되겠어요. 저희 집 공주 같은 경우에는 175까지 크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제가 좀 길게 만들려고 요 정도로 겹쳐 놓았고요. 먼저 뒷판이 겉으로 오게 두 옷을 다 접어주고요. 후디의 옆선과 바지의 옆선이 일직선이 되게 배치를 해줍니다. 그리고 패턴지에 옷의 모양에 따라 쭉 그려주면 되는데요. 이렇게 연결 안 되는 부분도 너무 걱정하지 않고 상체의 직선 부분과 이 곡선 부분을 이렇게 그려준 다음 이것이 연결이 되게 그냥 쭉 이렇게 그려주기만 하면 돼요. 나머지 모든 둘레도 쭉쭉쭉 그려줍니다. 모든 부분을 다 따라 그리시는데 목선도 그리고 어깨선도 팔이 붙게 되는 진동 부분까지 이렇게 해주세요. 근데 여기서 하나 옵션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옷보다 큰 사이즈를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1인치씩 늘려주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팔이 달리는 부분도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표시해 주시고요. 다리 끝까지 1인치를 늘려서 그려주었습니다. 자, 이제는 앞판 쪽으로 옷을 바꿔서 뒤집어 주세요. 뒤집어 주시고 이렇게 후디의 옆선과 바지의 옆선이 일직선이 되게, 그 다음 아까와 같은 방식으로 똑같이 그려주시고 저처럼 크기를 늘리기 원하시는 분은 옆선에서 원하는 만큼을 늘려서 해주시고 팔이 연결되는 부분은 또 이렇게 요만큼 내려올 거를 예측해서 이렇게 그려주세요. 모자 부분도 똑같이 패턴을 떠줍니다. 저는 옆선을 1인치를 늘리기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소매도 이렇게 내려와서 달릴 거를 예상해서 이렇게 그려주었어요. 완성선을 그려주는 것도 소매통을 늘리지 않을 거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곡선으로 만나게 그려주면 되고요. 저는 소매통도 좀 넓히기 원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밑으로 조금 늘려서 그려주었습니다. 윗선은 그대로 똑같이 그려주고요. 소매가 달리는 부분도 진동을 쭉 내려주되 아까 요 옆선을 늘려준 곳과 만나는 곳으로 이렇게 내려줄게요. 그리고 그려준 패턴을 예쁘게 오려서 준비해 줍니다. 그리고 소매는 2개를 만들어 주세요. 자, 이제는 옷을 만들 천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 천을 반으로 접어 주시는데 식서 방향, 이 식서 방향이라는 거는 지난번 바이어스 영상에 제가 설명을 드렸거든요.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식서 방향을 따라 이렇게 세로로 접어서 준비해 주세요. 패턴을 이렇게 식서 방향으로 올려놓았고요. 소매는 앞판과 뒷판을 갈라서 할 거기 때문에 2장이 필요했어요. 여기서 제가 아주 치명적인 실수를 했답니다. 영상 후반에 공개할 테니까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요. 바지 밑단에 여기에 4cm 시접 둘 거를 생각해서 여유를 좀 두었고요. 또 모자 부분도, 그러니까 모자의 앞부분 그쪽에 시접 3cm 정도 여유를 두고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려놓았던 패턴의 모든 부분에 1cm 시접을 남겨놓고 이렇게 잘라준 모습이고요. 다 1cm지만 밑단 부분에는
4cm라는 거. 소매 부분도 모두 1cm. 모자도 다 1cm인데 얼굴 앞쪽에만 지금 3cm. 그러면 먼저 모자 부분을 이렇게 중심, 뒤통수에서 정수리로 넘어오는 그 중심만 시접 1cm로 박아줄게요. 이번에는 뒷판의 중심을 박아줄 건데요. 점부터 쭉 내려와서 가랑이 부분까지 시접 1cm로 박아줍니다. 박아준 천을 살짝 펴볼까요? 이렇게 두 장이 붙으니까 뒷판이 되었죠? 이번에는 앞판을 해보겠습니다. 가랑이 부분부터 이렇게 박아주시는데 지퍼가 달릴 구간을 남겨놓고 박아주어야 해요. 그래서 앞목점부터 지퍼를 이렇게 대어주고 지퍼가 달릴 구간에 시침핀으로 표시를 이렇게 해줍니다. 먼저 시침핀으로 박음질을 하기 전에 고정을 해주시는 게 훨씬 편하실 거예요. 이렇게 박으시되 지퍼 부분만 남겨놓고 거기까지만 이렇게 박아줍니다. 다음으로는 양쪽 어깨선을 박아줍니다. 박기 전에 시침핀으로 양쪽을 다 고정시켜 주시고요. 시접 1cm 두고 박아줍니다. 이 다음엔 양 옆선을 박아줄게요. 이번에는 바지 다리 안쪽 선, 안쪽 솔기를 박아줄 겁니다. 중심선을 맞춰서 시침핀을 꽂아주시고요. 시침핀으로 다 꽂아졌으면 바지 한쪽으로부터 시작해서 한 번에 박아줍니다. 소매도 겉과 겉이 만나게 하고 윗선과 아랫선을 모두 박아주는데 오른쪽 왼쪽 소매 두 장을 다 만들어줍니다. 이제 옷을 놓고 이렇게 한번 볼게요. 소매가 여기에 이렇게 달리겠죠? 소매의 겉과 이 몸판의 겉을 이렇게 맞춰서 시침핀으로 고정을 해주세요. 이렇게 양쪽이 준비되었으면 여기도 시접 1cm로 박아줍니다. 이제 이렇게 보면 앞판에 지퍼를 달아줘야 되겠죠. 가까이서 보면 지퍼가 앞 중심에 이렇게 달리게 되는데 먼저 지퍼를 열어주고 지퍼를 뒤집어서 이렇게 쭉 박아줄 거예요. 박아주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우선 시침핀으로 쭉 고정을 시켜줍니다. 자, 이제 지퍼를 달아볼게요. 지퍼를 달 때는 지퍼 노루발이 필요하겠죠? 노루발 교체하는 방법 아시죠? 혹시 모르시면 위의 영상을 참고하세요. 자, 지퍼 노루발은 이렇게 생겼어요. 왼쪽에도 끼우는 곳이 있고 오른쪽에도 끼우는 곳이 있는데 지금은 왼쪽에 끼웠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지퍼 중심을 왼쪽으로 두고 지금 박을 거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보니까 아시겠죠? 반대쪽에서 만약에 박을 때는 반대쪽에 원터치로 끼우시고 사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반대쪽을 달아볼 텐데 요 밑으로 쭉 내려가서 보면
저는 지퍼를 이렇게 조금 여유 남기고 달아줬어요. 연결되는 부분이 조금 자연스럽게 되게 하기 위해서 너무 끝까지 박지 않고 조금 남겨두었거든요. 그 처리하는 거는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먼저 받기 편하게 뒤집어 줄게요. 이렇게 지퍼와 몸판이 자연스럽게 붙을 수 있도록 뒤틀리지 않도록 체크해 가면서 이렇게 시침핀으로 먼저 고정을 시켜줍니다. 반대쪽 했던 것처럼 똑같이 박아주세요. 이렇게 지퍼가 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누름 상침을 해줄 건데요. 일반 노루발로 다시 교체. 완성선에서 0.3cm 정도 안쪽으로 누름 상침을 해줄 거예요. 천이 지퍼 쪽으로 찾고 와서 물리는 것을 방지해주고 또 예쁘게 모양도 내고 누름 상침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오다가 지퍼 알을 만나게 되면 바늘을 이렇게 내려주시고 노루발을 들고 지퍼를 위로 올려주는데 납작하게 해서 이렇게 밀어주면 지퍼가 이렇게 닫히면서 위로 올라가요. 그리고 노루발 내리고 다시 박아주고 맨 밑에 이 연결 부분 아까 여유 있게 좀 박았던 부분 있죠? 여기를 상침 해주는데 최대한 깔끔하고 예쁘게 정리를 해서 이렇게 돌아가며 박아줍니다. 반대쪽으로 와서도 0.3cm 안쪽으로 상침을 해줍니다. 이번에도 또 바늘 내려주고 노루발 들어주고 지퍼알 보낸 다음에 계속 쭉쭉쭉쭉 박아줍니다. 자, 달려진 지퍼를 올려볼게요. 그런데 윗선이 맞지가 않은 일이 벌어졌어요. 미싱을 하다 보면 참 이런저런 일도 많이 있긴 하지만 오늘도 유연하게 대처해 봅니다. 지퍼를 뜯어서 살짝 잘라줬어요. 우여곡절 끝에 마무리가 된 목둘레에 이제 모자를 달아볼 거예요. 모자는 모자의 겉과 몸판의 겉을 맞닿게 해주는데 모자의 중심과 뒷판의 중심을 먼저 이렇게 맞춰주고요. 스친핀으로 꽂아둔 뒤 나머지 부분도 따라가면서 다 고정을 이렇게 시켜줍니다. 그리고 예쁘게 박아줍니다. 요 시접을 처리해 줄 건데요. 먼저 삐져나온 지퍼 끝을 잘라줍니다. 제 가정용 미싱으로 오버록 처리를 해볼 텐데요. 저는 그래서 점선 지그재그 스티치를 가지고 오버록 처리를 해주겠습니다. 모자의 중심 부분
이 부분도 처리를 해줄게요. 이제는 모자의 앞부분을 정리할 차례인데요. 이렇게 시접이 접힌 상태에서 1cm 접어주고 그리고 끝까지 이렇게 깔끔하게 접어주는 거예요. 먼저 시침핀을 꽂아주고요. 예쁘게 박아줍니다. 요 지퍼가 들어간 요 자리 되돌아박기를 통해서 단단하게 한번 박아줄게요. 양쪽 다. 이렇게 지퍼를 올려주면 깔끔하게 달린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번에는 소매를 해줘야 되는데 소매도 마찬가지로 2번 접어서 드르륵 박아줄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저는 여기다가 시보리처럼 다른 천을 대고 싶어요. 그래서 남아있는 천 중에 제 손목에 이렇게 대충 요 정도 느낌의 소매가 달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대각선으로 이렇게 천을 재단을 했거든요. 요 천도 겉과 겉이 만나게 해서 시접 1cm로 박아줄 거예요. 요렇게 박아진 요 시보리 천은 대각선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원판보다는 조금 더 늘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원판보다 조금 짧고요. 이제 요거를 요 소매에다가 달 건데 이렇게 반을 접어서 여기를 가위밥을 살짝 넣어줄 거예요. 요거는 왜 넣어주냐 하면요, 소매에 끼웠을 때 이쪽 솔기를 맞추고 시침핀으로 꽂아주고 또 반대쪽 솔기랑 아까 그 잘라주었던 가위밥을 그 위치를 맞춰주기 위해서 가위밥을 넣어준 거예요. 여기도 우선 시침핀을 꽂아 볼게요. 자, 왜 이렇게 했냐면 이 시보리 역할을 하는 이 천이 이 원래 소매보다 살짝 작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당겨서 박아줘야 하는데 이럴 경우에 천을 균등하게 분배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중심 양쪽을 알아야 돼서 가위밥을 넣어준 거고요. 이렇게 잡아당겨서 시보리 역할하는 천이 살짝 늘어난 상태에서 시침핀을 이렇게 꽂아줍니다. 이제 이렇게 박아진 부분을 오버록 처리를 해줄게요. 이렇게 소매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럼 밑단을 할 건데요. 먼저 1cm 접고 그 다음에 3cm 접어서 시침핀으로 모두 돌아가며 꽂아줍니다. 양쪽 바지를 모두 다 할 거기 때문에 바지를 예쁘게 접어서 두 개의 길이가 맞는지 확인해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고무줄을 저는 넣을 거라서 고무줄 넣을 창구멍을 이렇게 표시해 주고 여기만 빼고 나머지 부분을 박아 줄게요. 고무줄 밴드도 넣어 주고요.
끝과 끝을 여유롭게 잡아당겨서 미싱에서 여러 번 되돌아박기로 단단하게 박아준 다음 창구멍도 막아줍니다. 제가 초반에 했던 실수는요, 앞판 패턴을 거꾸로 배치하는 바람에 무늬가 지금 거꾸로 되어 있어요. 위아래가 있는 천을 사용하실 때는 절대 패턴을 돌리지 않는다.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